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최근 10년간 그 코스닥 랠리를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만 뭐 독자적으로 가고 이러기는 어렵고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일단은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 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때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그때 엄청난 충격을 줬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사고.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때 이제 2015년인가 아마 이제 코스타 레버리지 ETF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만의 정치 리스크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코스닥이 급락했던 기억이 나고요. 2016년도에 아마 브렉시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있었죠. 2016년 말에서 18년 초까지 이 상승률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 그 코스피가 대략 30% 이상, 코스닥은 46%, 40% 이상, 바이오 IT, 삼성전자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었고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앞서 있었죠. 그 다음에 랠리가 2018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계속 부진하다가 19년도에도 제가 돈을 꽤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다가 뭐 그 박쥐였나요? 거기서 전염병이 돌았다 하다가 그때 이제 2020년이 봉준호 감독이 탔을 때였나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점에서 122% 올랐다 지수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2600에서 뭐 좀 내려갔었겠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코스닥은 150%.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지만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언택트라는 말이 잘 많이 나왔죠. SBS도 많이 올랐었고 대원미디어, 뭐 카카오, 2차 전지 뭐 많았죠. 굉장히 제약바이오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2023년 상반기는 더 기억이 잘 나죠. 이때는 2022년에 이제 하반기 한번 바닥 찍고 23년 초에 쌍바닥을 찍으면서 대세 상승으로 간 거였죠. 미 증시는. 그래서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50%였는데 이때 놀라운 상승을 했었죠. 이때 이제 포머 랠리가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LNF, 포스코 퓨처엠 뭐 난리가 났었죠. 포스코 자만 붙었어도 막 나중에는 막 급등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한국 증시는 오 했죠. 물론 뭐 조선이나 방사는 같지만 돈 벌기가 좀 쉽지 않은 장이었고 2023년에 나스닥이 20% 이상 올랐고 이거는 근데 사실 당연했죠. 왜냐하면 2022년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는 예상이 됐는데 2024년에도 20% 이상 올라갔고 미국 증시 S&P 시총이 6경인가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총이 큰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인 거죠.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아니라 1분기죠. 3월까지 랠리를 했다. 17%, 21% 조금 미니 랠리를 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또 큰 차이는 또 안 나네요. 상반기 2023년 상반기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진했다고 이렇게 보이고 주도주가 사실 없었어요 별로. 그냥
그거죠. 뭐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업, 조선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톰, 롯데 방산주, 그다음 화장품주, 펌텍코리아, CJ 뭐 최근에 APR 이런 거겠죠. 그래서 2016년 말 17년 18년 초까지의 랠리에서는 바이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때였었죠. 그리고 코로나 랠리 대형 미디어가 제가 이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천추의 한인데 제가 3억 갖고 있었는데 팔고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따 사자 그랬었어요. 그때가 2021년 초였나? 그래서 하반기쯤에 사자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초에 안 샀어요. 근데 3월 달에만 3월 달 저점 대비해서 5배 올랐나? 그게 결국 실력이죠. 운이 아니라면 저는 실력인 것 같아요. 대장주가 카카오였는데 카카오가 가면서 따라갔고 대형 미디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뭐 게임 뭐 이런 거 엮인 거죠. 언택트. 그래서 2023년에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어마어마한 랠리가 있었고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대폭락을 했잖아요. 반토막도 아니고 한 5분의 1 토막 그 이상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완전히 거품인 거 알았기 때문에 왜 가는지 좀 의아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2016년에는 트럼프도 자기가 될지 몰랐는데 그 미국 노동자의 그거를 건드린 거죠. 노동자의 억울함, 블루 칼라에. 그래서 감세 정책 규제 완화 뭐 그걸로 많이 올라갔고 그때는 금리가 훨씬 낮았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테마 한국이 폭등을 했던 게 2015년이었나요? 한미 약품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터뜨리면서 사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죠. 와, 한국이 이게 되나? 나중에 이제 다시 반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고 사실 주인공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실제로 이제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됐고 그때 뭐 바이로메드나 신라젠이나 뭐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상장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끝난 회사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그때 키웠죠.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상장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는데 그게 또 독이 됐고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랠리가 있었던 거고 이때 제가 이제 들었던 충격적인 그 얘기가 어, 이때도 가치 투자자들이 좀 고생을 했던 시절이에요. 숫자를 많이 본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가 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층에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뭐 80년대 중반생인가요? 그 그분들이 이제 바이오주 몰빵몰빵을 해갖고 5천만 원 갖고 뭐 20억 30억 벌었다. 그리고 20억 가지고 80억 만들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뭐 계좌를 안 받기 때문에 진짜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뭐 다 그런 얘기고 그때부터 이제 어, 보수에 대한 혐오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압승을 거뒀고 민주당과 그 정치 리스크로 급락을 했던 거죠. 최순실 게이트. 그래서 태블릿 PC에 그런 녹취록 뭐 그런 게 공개되면서 정말 쇼크에 빠졌었죠, 사람들이.
그래서 2016년 11월에 공론화되면서 2016년 12월 총과 이제 바닥을 찍었고요. 코스닥이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그래서 그렇지만 뭐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있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보수가 잡고 그 진보가 견제하는 그림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규제를 없앴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엄청났고 택시 같은 거 공유 택시 규제가 엄청났죠. 그러면 결국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면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택시 기사 빨리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자율주행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개발 열풍, 신라젠이 텐베고를 쳤고 바이로메드는 이제 헬릭스믹스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이제 도덕적 해이가 엄청났죠. 시비 찍어서 생긴 돈으로 딴짓을 한 거죠. 참 한심하고. 근데 여기 CEO가 그 당시에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천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그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간 거고 M&A와 기술 수출 기대 글로벌 제약사들이 소형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애로 라이선싱인 계약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그런 게 있었고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그래서 2016년 초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연준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했다. 7년 만에 한 거죠. 그래서 2016년 초에 금리가 0.25, 16년 말에 0.5 했는데 2017년에 총 세 차례 인상으로 연말 기준금리를 1.25 이렇게 이제 레인지를 주는 게 왜 그런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원래 이렇게 범위로 주어지는 거래요. 근데 뉴스에서는 상한선으로 기재한다. 그러면 이제 2016년, 17년하고 그때 1.25였는데 지금 4.5니까 엄청 높죠. 그러니까 XBI ETF가 부진한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좀 내렸지만 아직도 너무 높은 거죠. XBI, IBB 다 부진한데 그러니까 한국 바이오가 괜찮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릭스미스나 신라젠이나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뭐 과거에 탐방도 갔었는데 일반인이 알 수는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상당한 도덕적 해이 사기가 많았죠. 그래서 신뢰를 잃기도 했지만 결국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진짜가 이제 많이 나타난 거죠. 그 사이에 걸러지면서. 그래서 요즘 바이오는 예전 바이오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뭐 바이오만의 특성은 있죠. 갑자기 시비 찍고 갑자기는 아니죠. 자금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래서 신라젠이 10배거를 찍었고 셀트리온이 200% 이상 상승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의 그런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분식회계는 거의 확실했다고 봐요. 회계사나 파이낸스 어카운팅 백그라운드가 강하신 분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봐주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기술력은 진짜였다. 그쪽에 이과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기술력 자체는 진짜였다. 근데 이제 회계적인 게 좀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키워준 거죠. 근데 지금 뭐 보답을 한 거죠.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무사하고 지금은 현금 흐름 이런 게 이제 문제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근데 나스닥 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에 간 거지.
나스닥이 안 가서 독자적으로 랠리하기는 좀 쉽지 않다. 정부에서 밀어줬고 FDA 신약 승인 증가와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 그 다음에 2023년 상반기 코스닥 랠리, 주도주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가 이제 700%라고 나왔는데 장중 저점과 고점을 보면 1400% 상승, 15배예요. 근데 지주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좀 이상했거든요. 이게 왜 지주사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뭐 그냥 그럭저럭 550% 상승. 그 다음에 포스코 피처엠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LNF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다 맛이 갔고. 그래서 상반기의 코스닥 랠리는 그것도 있습니다. 22년 말에 바닥을 한번 찍고 미국장이요. 그다음 연초에 23년 초에 바닥 찍고 상승을 하면서 같이 랠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IRA 법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기대가 이게 이제 핵심은 그거죠. 중국을 배제하겠다. 중국이 이제 2차 전지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광물부터 다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중국 걸 썼다가 그걸로 공격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거를 쓰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코스닥 투기의 포머 랠리까지 일어나면서 코스닥의 시총이 작으니까 한국인 또 레버리지 기질이 있잖아요. 최근에 테슬라 레버리지가 TSLL인데 지분율이 40%가 넘는데요. 한국인 지분율이. 그래서 근데 하반기에 당연히 급락을 했죠.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적 고점이 2022년이었는데 2023년 3분기부터 어닝 쇼크가 일어났고요. 근데 뭐 밸류가 부담이었고 뭐 그러니까 매도가 있었고요. 실적 모멘텀 둔화,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 이때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뭐 IRA 가이드라인 지연 뭐 과열됐고 뭐 당연하죠 이거는. 에코프로 중심의 테마 과열. 근데 아직도 이제 궁금했던 게 2차전지 실적 고점은 2022년이었는데 왜 2023년에 랠리를 했을까? 근데 못 갔던 거죠. 2022년에 갔어야 되는 건데 시장이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초 저점부터 해서 7월 말 고점까지 해서 테슬라가 194% 상승했는데 따라간 거죠. 그래서 IRA 수혜 기대도 있었고 글로벌 전기차 확산 추세, 미래에 대한 기대였죠. 실적이 아니고. 과거 실적 반영이 지연됐었죠. 2022년 실적이 좋았으나 주가는 조정기, 디커플링 회복 시대로 해석 가능, 성장주 선호 회복, 미래 기대감 중심의 랠리였고,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에 초점 집중, 에코프로 테마와 난리가 났었죠. 테슬라 2023년 초부터 상반기 랠리는 194% 상승, 그러니까 3배가 간 거죠. 그래서 감산 우려 해소 및 실적 방어. 2022년 말,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우려가 컸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23년 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한 거고, 가격 인하 전략이 점유율 확대 기대가 있었고요. AI 자율주행, AI 주식으로 평가를 받았고, IRA 법안 수혜 기대, 뭐 랠리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AI 테마가 만든 랠리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유동성이 좋았던 것도 있죠. 전 세계의 자금이 다 미국으로 갔었죠. 근데 그때 4큐 실적 우려로 급락을 했었단 말이죠. 나스닥도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수요 둔화 우려, 고금리 경기 침체, 대규모 가격 인하까지 발표했어요. 2022년 12월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진은 하락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논란. 그래서 도대체 몇 개를 경영을 하는 거냐. 그리고 중국 리스크, 중국의 코로나 봉쇄, 락다운이 오래 갔죠. 그리고 현지 경쟁 심화, BYD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강했단 말이에요. 중국 로컬 기업들이.
그래서 2022년 11월, 12월 동안 급락하면 60% 가까이 하락했고 전기차 수요가 꺾였다는 분위기. 근데 이제 극적으로 2023년 1월 25일 발표된 4분기 실적이 매출이 시장 기대 수준이었고 EPS가 기대치 상회. 이 가이던스도 중요했는데 2023년 차량 인도량 가이던스가 유지됐다. 180만 대. 그래서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전략으로 전기차 점유율 확대 기대가 살아났고 반등 출발점이 됐다. 그래서 성장주를 할 거면 미국 주식이 낫다는 게 이제 여전히 제 생각이고, 그래서 가장 최근은 작년 12월 초부터 2월까지 코스닥 단기 랠리를 했죠. 코스피도 그렇고 일단 금투세 갖고 삽질을 했죠. 그게 너무 제가 화가 났었는데 죽어가는 시장에 그 불난데다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야 돼요. 민주당이 맞네, 뭐 국민의힘이 맞네 이런 정치 뭐에 대한 선호, 우리 편, 내 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만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면 국민의힘을 뽑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죠. 금투세를 실시하겠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주가가 올랐고 12월 3일에 계엄 선포를 했죠. 이것도 감옥 가야죠. 이것도 잘못됐어요. 뭐 보수라 내가 보수 지지해도 잘못된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국가 경제에 끼친 영향이 그 신속한 계엄 해제를 다행히 해서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 주가 랠리를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테슬라와 팔란티오, 한국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주도주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SPG. 하지만은 과거와 같은 확실한 킬러 주도주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텐베거가 나오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2월 중순 이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고밸류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선행 PER이 23이 넘으니까 아무리 미장이고 나스닥이라도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의 관세 정책 리스크 때문에 지금 더 급락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다시 급등을 한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채권 시장이 한 30% 정도 더 크더라고요. 주식 시장보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국채가 뭐 헤지펀드가 국채 담보로 투자도 했고 그러면서, 근데 국채가 폭락을 하면 마진콜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채발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08년처럼.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가 뭐 끝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IB 쪽에서 굉장한 인재였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아마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관세를 이렇게 무식하게 때리면은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제 똑똑하니 알았겠죠. 국채가 폭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무식한 비현실적인 관세 때리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정책을 수정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오르고 있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2025년 4월 이후 이제 올해 이제 코스닥 빅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큰 비중으로 산 건데, 미 증시 안정, 중국 증시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가 상승되고 코스닥이 동반 상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신 기사로 어제 난 게 애플과 엔비디아는 미국 관세로부터 면제 혜택을 받아 구제 조치를 획득했다. 스코어 릴리프 구제 조치를 획득했다. 미국 관세로부터 이제 이그젬션 면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해소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왜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대공황으로 오는 건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좀 시장 반응도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결국 마진콜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킬러 주도주가 필요하다. 포머랠리, 템베거, 신라젠, 에코프로비안 같은 시장의 대장주가 나오면 코스닥이 빅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ETF 갖고 2배에서 3배, 4배까지도 벌 수 있고요. 그러면 휴버가 이제 AI, 휴머노이드, AI 신약을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뭐 1,000억 이상 들고 자금도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하면 파격적으로 기간 단축이 되고 비용도 적게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후보가 이거예요. 그래서 현 주도주는 조선방산 화장품 삼양식품인데 코스닥이 아니죠. 그래서 6월 3일에 대선을 하는데 신정부 정책이 중요하고 경기 부양을 당연히 할 거고요. 재정 정책을 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요거예요. 유동성 증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코스피로도 가겠지만 시총이 작잖아요. 코스닥은. 그래서 코스닥이 난리 날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성장산업 육성책을 발표를 할 거고 뭐 예를 들면 저출산의 대책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AI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뭐 NPU 기업을 지원하겠다.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밸류업은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강력한 당선 후보죠. 근데 이재명이 되든 뭐 안철수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홍준표가 되든 뭐 김문수가 되든 밸류업은 피할 수가 없고요. 상법 개정은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대적인 조류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인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개천에서 용날 케이스가 없어요. 부동산을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거 뭡니까? 주식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 주식이 부정적이지만 폭락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밸류업과 상법 개정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큰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비중을 놓고요.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